자, 일단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걸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개념 자체가 그렇게 요것만 가지고 생각했을 때는 얘는 진짜 하나도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알겠죠? 요것만 가지고 생각했을 때는 되게 쉬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밑이 있잖아. 로그는 전부 다. 밑이 10인 로그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이제 로그 n 이렇게 쓰거든. 그러니까 밑을 그냥 생략해 버려. 얘가 10이었을 땐 생략해도 같아 라는 뜻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밑이 10인 로그였어. 밑이 10인 로그를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부를 거야. 여기는 얘가 일단 제일 기본적인 얘기거든. 됐어? 저것 때문에 상용 로그가 어렵다고 하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냥 생략했구나. 왜 우리가 보통 이제 루트 3 이렇게 써주면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사실은. 그지? 그런 것처럼 밑이 10인 거를 생략한 게 상용 로그예요. 왜 하필이면 10이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잠깐만 해볼게요. 왜 하필이면 10이었을까? 2도 있고, 그지? 뭐 3도 있고 다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10이었을까? 일단은 여기는 얘가 10이었던, 10을 생략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10진법이라고 하는 수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10진법. 10진법은 뭐죠, 얘들아? 진법이란 얘기 못 들어봤니? 2진법, 5진법 뭐 이런 거? 들어는 봤죠.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쓰는 여기는 요 녀석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 거야. 얘는 1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0 더하기 3으로 약속되어 있는 수가 1, 2, 3이라고 쓰는 수죠. 됐어? 저렇게 약속되어 있는 수를 1, 2, 3. 여기는 얘를 가지고 10진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가 10의 거듭제곱 단위로 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5진법 1, 2, 3이 있었어. 보통 이제 5 이렇게 쓰거든. 여기는 얘는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 수냐면 1 곱하기 5의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5 다시 2 곱하기 5점 더하기 3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이런 게 5진법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요 숫자들 있잖아요. 여기는 요 숫자. 얘가 10 단위로, 얘는 5 단위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10진법이냐 5진법이냐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이제 컴퓨터는 이진법이라고 많이 부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진법 수로 예를 들어서 101101 2는 안 되죠. 0 이렇게 이제 이진법 수가 있었어. 여기는 요 수를 10진법의 수로 바꿔주세요 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는 요 녀석이 2의 0제곱 자리고 여기는 요 녀석이 2의 1제곱 자리고 여기는 요 녀석이 2의 제곱 자리고 여기는 얘가 2의 세제곱 자리고 여기는 얘가 2의 4제곱 자리고 여기는 얘가 2의 5제곱 자리고 여기는 얘가 2의 6제곱 자리가 되니까 얘는 1 곱하기 2의 6제곱 더하기 1 곱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1 곱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1 곱하기 2의 1제곱 이렇게 계산된 결과 그래서 64 더하기 16 더하기 8 더하기 2 이렇게 계산된 결과 얘가 80 얘가 이거니까 90 얘는 이진법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10진법수로 표현하면은 보통 10진법 이렇게 되는 얘는 생략해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10진법으로 표현하면 얘는 몇이 됩니다. 얘는 9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됐어? 그래서 진법을 바꿀 때는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구나. 이게 이제 10진법인데 좀 되게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선생님은 되게 신기했던 건데 개인적으로 수학을 배우면서 세계 공통으로 전부 다 10진법을 사용하죠.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10진법이라는 게 뭐야? 그냥 단위 10마다 자리를 바꾼다는 소리잖아. 10개가 모일 때마다 거기는 10개를 하나로 모아서 1로 다시 바꿔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빵개부터 9개까지는 표현이 가능한데 10개를 표현할 수가 없었으니까 10개를 모아서 하나로 표현해서 한 단위를 올려주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100개가 또 모이면 또 그 10개 모으면 100개가 되잖아. 거긴 걔를 모으면 또 한 단위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단위가 하나씩 올라가는 그런 거가 진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세계 공용으로 전부 다 10진법을 써. 그러니까 문화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다 달랐을 거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언어는 다 다르잖아. 근데 진짜 신기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10진법을 써요. 이유는 뭘까요? 왜 10진법을 썼을까? 왜 편하지? 편하다는 게 정답입니다, 사실은. 왜 편했을까요? 손가락이 10개잖아요. 그지? 전 세계 사람 공통으로 전부 다 손가락이 10개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세면은 그 다음 수를 셀 수가 없었던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10개부터 단위가 하나 바뀔 필요가 있었던 거지.
됐어? 발가락까지 같이 생각을 한다면 20진법도 발생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람들은 손이 자유로우니까 그지? 그것도 오진법이 생길 수도 있었을 텐데 이왕이면 단위가 컸으면 좋겠으니까 그죠? 이게 하나가 좀 많았으면 좋겠으니까 다 10진법을 사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10진법을 사용하는 건데 10진법을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미치 10인 로그가 제일 많이 사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로그라고 하는 게 뭐였어? 10의 뭐 거듭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긴 얘가 몇이 됐을 때 뭐 3이 됐을 때 여기는 요거를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로그 10의 3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였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얘가 10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0진법을 보통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10진법을 사용 로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용 로그라고 하는 거가 결과적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이야기는 당연히 아닐 거고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로그 n을 n 더하기 알파로서 나타낸 n은 정수, 그 다음에 알파는 0에서 1 사이라고 나타낸다면 여기는 n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n을 원래 정수, 그러니까 다시 로그 n의 정수 부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라고 하는 거는 로그 n의 소수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는 정수 부분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공부하는 단원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n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요 n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요 녀석의 자릿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여기는 알파라고 하는 거는 n의 숫자 배열이라는 이런 정보를 담게 되거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n은 n 더하기 1자리 수이다라는 뜻이고요. n이 0보다 작았으면은 n은 소수점 아래 절대값 n번째짜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라고 하는 걸 로그 a로 바꿨을 때 a라고 하는 애가 이런 숫자 배열을 갖게 된다면 a.bcde라는 이런 숫자를 갖게 된다면 여기는 a,b,c,d,e라는 숫자 배열이 n의 숫자 배열이 됩니다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이 상용로그를 배우게 돼. 여기까지만 딱 들었으면 저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지? 아무런 이해가 되지 않죠. 지금부터 선생님이 천천히 뭐 해줄 거냐면 여기는 이 현상, 지금 여기는 이 녀석을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이해를 시켜주고 싶어요.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일단 상용로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수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n이란 수가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수를 지금처럼 n 더하기 알파 이런 식으로 해서 n은 정수예요. 그 다음에 알파는 0에서 1 사이에 있는 소수예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녀석을 가지고 얘의 정수 부분,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여기 있는 얘의 소수 부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라고 한 번쯤은 얘기한 것 같아요. 너희한테.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봐. 어떤 수가 있었어? 3.14라는 수가 있었어 라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있는 얘는 3 더하기 0.14 이렇게 쓸 수 있을 테니까 여기는 알파 값이 다시 여기는 요 값이 0에서 1 사이에 있는 수가 되고요. 여기 있는 얘가 3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얘가 정수 부분이 되고 얘가 소수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의 정수 부분은 3이고요. 여기는 요 녀석의 소수 부분은 여기는 요 녀석이 됩니다. 0.1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줄 수 있겠죠.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때? 마이너스 3.14 이렇게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 녀석이 소수 부분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여기는 얘가 소수 부분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여기는 얘를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14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여기는 얘는 얘가 소수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부터 한번 생각해봐. 소수 부분의 자격이 있니? 없죠. 왜? 소수 부분의 자격이 있으려면 걔는 0에서 1 사이에 있는 수여야 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소수 부분의 자격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얘에다가는 억지로 내가 1을 더해줄 거야. 1을 더해주는 이유는 뭐겠어? 얘를 억지로 요 범위 안에 들어가게끔 보정을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원래 수가 마이너스 3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하나 더 달아줘야지 원래 수랑 똑같아질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여기 있는 얘는 마이너스 4에다가 더하기 0.86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은 이때는 마이너스 4가 정수 부분이 되는 거고 0.86이 소수 부분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를 전부 다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쪼개서 나타낼 수 있다. 됐어? 다시. 모든 수는 뭐랑 뭐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쪼개서 나타낼 수 있다. 됐나요? 정리해 봅시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다시 x라는 수를 n 더하기 알파라고 했을 때 n은 정수고 알파가 0에서 1 사이에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n을 가지고 x의 정수 부분이라고 말할 거고요. 그죠? 알파를 가지고 x의 소수 부분이야 라고 말을 해 줄 겁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알파가 0에서 1 사이였어요 라는 저 규칙이 제일 중요한 규칙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기준으로 뭘 해주는 거야? 얘가 소수 부분의 자격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를 판단해서 소수 부분의 자격을 얻게 만들어 준 다음에 나머지 그걸 가지고 정수 부분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정권은 정수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소수 부분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일단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들었던 얘가 여기 있죠. 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이 되고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점. 여긴 얘가 저 자격을 얻지 못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만큼이 뭐가 됩니다? 소수 부분이 됩니다. 얘가 0.86이 되는군요. 정수는 마이너스 4가 된다.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개념이 일단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하나의 수를 표현할 때 여기서도 x라고 썼으니까 여기 똑같이 x라고 쓰자. 하나의 수를 표현할 때 그 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쪼갤 수 있다.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나요? 됐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쪼갤 수 있어요. 하나의 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괜찮니? 됐어? 좋아요. 그래서 정수 부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x에다가 가우스를 씌워버리면은 가우스 x는 n. 그래서 가우스 x는 x의 정수 부분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 마이너스 가우스 x를 하면은 얘는 알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얘가 n이니까, 얘가 n 더하기 알파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x의 소수 부분을 의미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하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그 13 같은 걸 봤어. 라고 한번 쳐보자. 로그 13 같은 걸 봤어.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거기 있는 걔를 가지고 얘 정수 부분은 얼마일까? 얘 소수 부분은 얼마일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가우스 로그 13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는 얘의 의미가 뭐라고?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이에요.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가우스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예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그 정의상 생각해보면 결국 걔가 의미하는 건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을 나타내고 싶었군요. 이런 뜻이 된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 녀석이 봐봐. 로그 13이라고 하는 수는 로그 10보다는 크잖아. 그 다음에 로그 100보다는 어때? 작죠, 당연히. 10, 13, 100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로그 10이 1일 거고 로그 100은 2가 될 게 분명하거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는 이 녀석은 당연히 1. 얼마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값은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은 어때요? 소수 부분은 원래 로그에서 13에서 빼기 가우스 로그 13을 해주면 여기는 얘가 소수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로그 13 빼기 1이 소수 부분이니까 얘는 로그 뭐가 된다? 1.3이 된다. 여기는 이 녀석이 소수 부분. 다시 얘가 정수 부분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얘가 소수 부분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1이라고 하는 게 로그 10의 10일 테니까 빼기니까 나눠주니까 10분의 13일 테니까 1.3이 된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하나의 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의 수를 n이라고 하는 수가 있었어 라고 했을 때 거기는 걔를 a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전히 규칙이 있어요. a라고 하는 거는 1에서 10 사이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정수여야 합니다. 라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하나의 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는 얘는 지금 하나의 수를 있잖아. 하나의 수를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쪼개서 나타나겠다는 뜻이거든.
여기까지 됐어? 하나의 수를 이런 식으로 쪼개서 나타내겠다는 뜻이야. 그랬을 때 여기는 얘가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뭘까?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뭘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잠깐만 해보자. 얘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3.14라는 수가 있었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314라는 수가 있었어요 라고 생각해봤을 때 여긴 얘는 3.14 곱하기 10의 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물론 당연히 여기는 얘를 어떻게 표현해도 괜찮냐면 31.4 곱하기 10의 1제곱으로 표현해도 사실 괜찮긴 하거든. 314는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여기서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얘는 반드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규칙은 뭐야? 여기는 이 녀석을 1보다 크거나 같게, 10보다 작게. 그러니까 한 자리의 수로 표현할 거야. 그러니까 규칙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3140000이라는 수가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얘도 3.14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서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렇죠? 얘는 10의 6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314 곱하기 10의 4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는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규칙은 여기는 얘가 1에서 몇 사이가 되게? 10 사이가 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나만 더 해볼게. 0.000314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얘가 여전히 3.14에다가 얘는 곱하기 10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 이동을 한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요. 여전히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게끔? 얘가 1에서 10 사이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어떤 수든지 상관없이 거기는 걔를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 이런 꼴이 되게끔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의 수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근데 또 어떤 수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서 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쪼개서 생각하는 방법도 있고요. 수를 쪼갤 때 여기는 얘를 A와 N으로 쪼개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여기는 얘는 말 그대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얘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겠다는 소리냐면 잘 봐봐. 여기에 3.14라는 수를 봐봐. 여기 3.14라는 수를 봐봐. 여기 3.14라는 수를 봐봐. 이 3.14라는 이 세 개의 수가 다 같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 수는 그 배열 자체가 무슨 배열을 가지고 있니? 314라는 배열을 가지고 있지. 세 개가 다 똑같이 314라는 배열을 가지고 있었을 때 A 값은 뭐가 되는 거야? 3.14가 되는 거야. 어떤 수가 314라는 숫자 배열을 갖잖아? 그럼 저기서 A 값은 무조건 3.14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한 자리 수가 여기 있는 이 앞에 있는 이 수에 314라고 하는 이 숫자 배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죠. 다시 그럼 얘가 만약에 5.75였어요. 5.75였어. 그럼 얘는 딴 건 모르겠지만 575라는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는 수겠군요 라는 판단을 해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요 6이라는 숫자, 여기는 요 2라는 숫자, 여기는 요 마이너스 4라는 숫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 있는 얘는 10의 제곱이잖아. 10의 제곱이라는 건 100이라는 뜻이잖아. 100이라는 건 몇 자릿수예요? 세 자릿수죠. 00하고 1 하나 더 있으니까 세 자릿수지. 거기다가 한 자릿수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세 자릿수가 될 수밖에 없어. 이해됩니다? 다시 여기 있는 얘 10의 6제곱은 어때? 공이 6개가 있고 앞에 1이 하나 달려있으니까 얘는 7자릿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7자릿수에다 한 자릿수를 곱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7자릿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성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숫자, 6이라는 숫자, 여기 있는 요 2라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이 숫자에 어떤 걸 나타내는 거야? 자릿수의 정보를 담고 있어요. 이 수와 이 수의 자릿수. 얘도 마찬가지야.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라고 하는 이렇게 돼 있는 얘도 사실은 자릿수의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얘는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수군요. 라는 여기 있는 요 녀석의 자릿수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한번 고찰을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봐봐. 여기서 어떤 n이라고 하는 걸 a 곱하기 10의 n제곱이라고 저렇게 표현했을 때 n이 정수고 a가 1에서 10 사이다. 1에서 10 사이다. a는 무슨 자릿수라고? 한 자릿수로서 정의를 한다면 여기까지 됐죠? 그때 A를 우리는 숫자 배열을 담당하고 있어요. N을
자릿수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여기다가 수를 이만큼을 써봤어. 저긴 저 수들을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 첫 번째부터 마지막 수까지 전부 다 어떤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니? 그렇지. 314라는 숫자 배열을 다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저기서 이 모든 숫자들의 A 값은 전부 다 3.14였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다시. 저 모든 숫자들의 A 값은 3.14였을 거야. 됐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네들은 전부 다 어때? 자릿수가 다 다르잖아. 그지? 근데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는 한 자릿수예요. 소수점 위에 있는 요 숫자만 보면 됩니다. 한 자릿수. 여기 있는 얘는 두 자릿, 세 자릿수. 여기 있는 다섯 자릿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자릿수를 결정하는 결정 요인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십진법의 표현 방법에서 나온 거야. 표현 방법. 제일 큰 여기 있는 요 녀석보다 하나 더 큰 자릿수가 요 녀석의 자릿수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봐봐. 1.23이 되겠죠? 1.23에다 10의 제곱 형태가 될 거 아니야.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 여기는 얘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숫자 배열의 첫 번째 녀석이 가지고 있는 거기 앞에 붙어 있는 여기는 요 녀석보다 하나 더 큰 자릿수를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얘를 0.00000 뭐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한번 쳐보자. 오케이? 여기는 얘가 그럼 몇 자리가 되겠어? 1의 자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10의 0제곱자리가 될 거야. 얘가 10의 제곱자리. 다시 10의 1제곱자리, 10의 제곱자리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자릿수들은 10의 0제곱자리가 되는 거고 10의 1제곱,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10의 4제곱 자리들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 소수점 아래에 있는 얘네들은 다 무슨 자리들이 되는 거야? 10의 마이너스 1제곱, 10의 마이너스 2제곱, 10의 마이너스 3제곱, 10의 마이너스 4제곱, 10의 마이너스 5제곱 자리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 어떤 수들은 전부 다 요렇게 요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이런 자릿수들이고 여기는 얘 요런 자릿수들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릿수를 정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무슨 진법을 사용하니까? 십진법을 사용하게 되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저기는 저 3.14라는 수는 여기잖아. 그치? 여기서 누가 중요하다고? 요 녀석이 중요하다고. 요 녀석이 중요하다고.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3.14 곱하기 10의 0제곱으로서 표현할 수 있고 여기는 얘가 0이었기 때문에 한 자릿수가 되는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314라는 수는 어때? 3.14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요 녀석의 자리가 2잖아. 그러니까 얘는 3.14 곱하기 10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얘가 제곱자리에 있기 때문에 몇 자릿수가 되는 거야? 세 자릿수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자리를 막 바꿔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리를 바꿔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리를 바꿔가고 있어요. 여기는 7제곱 자리에 있으니까 3.14 곱하기 10의 7제곱이 되고 얘는 8자리 수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얘는 8자리 수가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소수점으로 내려가 봅시다. 소수점으로 내려가 봤을 때 여기는 요 녀석은 지금 0.0 이쪽에 존재하고 있죠. 3이라는 숫자가. 그렇죠? 여기는 3이라는 숫자가 여기 존재해요. 누구 자리에? 마이너스 2자리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어? 마이너스 2자리에 존재했을 때 결과는 어때?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수예요 라는 뜻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양수였을 때는 거기는 얘 거듭제곱보다 하나 더 큰 자릿수예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만 여기는 얘가 음수였을 때는 어때? 거기는 그 녀석의 절대값을 씌워놓은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와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좀 더 이쪽으로 내려가 봐. 그럼 여기는 얘가 3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어? 소수점 아래 다섯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그 위치에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5제곱 자리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얘에서 얘의 뜻은 뭐가 되겠어? 얘는 314라는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는데 소수점 아래 다섯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수야 라는 뜻으로서 여기 있는 이 수를 설명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n이 a 곱하기 10의 n제곱으로 표현이 됐을 때 여기는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결국 뭐라는 소리야? 숫자 배열을 말하고 싶었어요 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는 요 녀석의 자릿수가 몇 자리 수인지를 말하고 싶었던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다시 n이라고 한 게 a 곱하기 10의 n제곱 이렇게 표현됐을 때 다시 한번 a가 숫자 배열이고 n이 자릿수다.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 이해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a라는 숫자 배열이 a, b, c, d, e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라고 한다면 저기서 a 값은 a.bcd, e가 되겠죠. 한 자릿수로서 표현이 돼야 하니까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A.BCDE라는 이 수가 나타내는 거는 ABCDE라는 숫자 배열을 담고 있군요. 이런 숫자 배열을 가진 수예요 라는 뜻이 될 거고요. 이해됩니다? 됐죠? A는 당연히 1에서 10 사이에 있는 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땠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N이라는 수가 여기는 요 수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N 플러스 1 자리의 수가 될 수밖에 없었어. 여기서 1이 붙은 이유는 뭐야? 0에다 1 하나가 더 붙었으니까 자릿수가 하나 더 커진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N 더하기 1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고. N이 만약에 0보다 작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N이라고 하는 건 어떤 자리를 나타내고 있어? 얘는 소수점 아래 절대값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그런 숫자 자릿수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중이구나. 얘의 자릿수는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중이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어. 그럼 얘는 A.BCDE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얘는 한 자릿수입니다. 됐나요? A가 이쪽으로 왔어. 라고 생각하면 어때? 얘는 지금 요 위치를 봤을 때 여긴 얘가 5번째. 그러니까 얘는 6자릿수가 될 거고 전체적으로 숫자 배열은 ABCDE. 됐나요? 그러니까 ABCDE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자릿수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숫자별과 자릿수만 알고 있다면 다시 봐봐.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고 있는 중이거든. 이런 식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숫자별은 다 똑같았을 거야, 결국은. 숫자별은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른 거야? 자릿수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숫자 배열과 자릿수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으면 내가 그 수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군요. 이런 느낌입니다. 됐나요? 다시 하나의 수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를 나타내는데 숫자 배열과 자릿수 정보 그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그 하나의 수를 표현할 거예요. 이해됩니까? 됐어? 마치 우리 그 뭐라고 할까? 체형, 사람 몸의 체형을 대변하는 두 가지 정보를 말해보세요라고 한다면 키와 몸무게를 말하죠. 키를 말하고 몸무게를 말하면 대충 어느 정도의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구나가 대충 추리가 되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하나의 정보를, 사람의 하나의 정보를 두 개의 수로 체형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수의 정보를 두 가지로, 그죠? 숫자 배열이라는 정보와 자릿수라는 정보를 가지고 이 수에 대한 정보들을 지금 뭐 하고 있어? 표현하고 있어. 오케이? 이런 짓을 왜 할까? 나중에 수가 너무 커지거나 너무 작아져. 너무 큰 수나 너무 작은 수를 표현할 때는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 크니까 숫자가. 오케이?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뭐 안드로메다까지 거리를 밀리미터 단위로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숫자가 어때? 꽤 크겠죠. 맞아? 그런 수를 표현할 때는 10의 거듭적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어떻게 했어? 편할 거 아니야. 됐어? 그래서 숫자 배열과 뭘 가지고 자릿수를 가지고 수를 하나 표현할 수 있군요 라고 하는 요거까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봐봐. 우리가 지금 상용로그를 배우고 있는데 상용로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있고요. 그죠? 무슨 얘기만 하고 있어? 무슨 십진법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어떤 숫자를 내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정보로 쪼개가지고 하나의 수를 마찬가지 두 개로 표현하는 건데 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쪼개서 얘를 설명하는 방법. 하나의 수에 대한 정보를 정수 부분을 알고 있고 소수 부분을 알고 있으면 그 수를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 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쪼개가지고 내가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하나랑 그 다음에 하나의 수, 마찬가지 똑같은 어떤 수가 있었는데 거기는 걔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하나랑.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어서 34.58이라는 수가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방법으로 수를 표현하는 거는 34라는 정수 부분을 가지고 0.58이라는 숫자 소수 부분을 가져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소리고 그다음에 얘는 3.458에다가 10의 제곱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10의 1제곱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얘는 두 자리 수예요. 소수점 위로 두 자리밖에 없어. 두 자리 수예요.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두 자리 수예요. 그 다음에 3, 4, 5, 8이라는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군요로 여기는 이 수를 표현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의 수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야. 여기가 됐어? 좋습니다. 정신 차리고 있죠? 좋아. 이제부터는 뭘 할 거냐면 이제부터가 중요해. 저 두 개를 하나로 합칠 거야. 저 두 개의 개념을 하나로 합쳐서 뭘 만들 거냐면 상형로그라는 개념을 만들어낼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봐.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x라는 수가 있는데 거기는 걔를 n 더하기 알파로 표현할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어떤 n이라는 수가 있는데 숫자별과 자릿수는 a 곱하기 10의 n제곱으로 표현할 거야. 오케이? 요거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 건데 그 개념을 우리는 이제부터 상용 로그라고 부르게 될 거고 그 상용 로그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태까지 뭐 한 거야? 밑밥을 깔고 있었어요.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일단 시작은 뭘로 시작을 할 거냐면 예로부터 시작할 거야. 예로부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게 a 곱하기 10의 n제곱입니다. 오케이? n을 a 곱하기 10의 n제곱입니다. n은 정수가 되고 a는 1에서 10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일단 여기서 a의 역할과 n의 역할이 딱딱 정해져 있죠. a는 n의 숫자 배열을 의미하게 될 거고요. n은 뭔 소리야? 스몰 n은 라지 n의 자릿수를 담당하고 있을 거야. 됐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를 있잖아. 내가 양변을 상용 로그를 딱 취해볼게요. 됐어? 양변을 상용 로그 딱 취해볼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좌변은 됐고 우변은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쪼갤 수 있겠죠? 더하기로 이렇게 쪼갰어. 됐나요? 근데 얘가 밑이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n은 앞으로 나가도 괜찮겠죠? 됐어? 로그 10의 10은 1이니까 얘는 n 더하기 로그 a, n 더하기 로그 a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봐봐. 여기 있는 a는 애시당초 조건이 뭐였어? 1에서부터 10 사이에 있는 수였단 말이야. a라고 하는 건 1에서 10 사이의 수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내가 로그를 박아준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로그 1, 로그 a, 로그 10도 이런 관계에 있을 게 분명하잖아. 로그 1이 얼마니? 0이죠. 로그 10은 얼마야? 1이죠. 됐어? 그러니까 로그 a라고 하는 거는 0에서 1 사이의 수가 될 수밖에 없겠네. 됐죠? 그럼 또 재밌어지죠? n 더하기 로그 a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됐어? 정수. 얘는 0에서 1 사이에 있는 소수가 돼버렸단 말이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군요. 됐어? 다시 이렇게 돼 있는 이 표현을 양변을 뭘 해버렸더니 로그를 취해버렸더니 갑자기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생각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렸어. 로그 a라고 하는 이 값을 내가 알파라고만 취급하기 시작한다면 저기는 저 로그 n이라고 하는 걸 이제부터 n 더하기 알파로 생각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됐나요? 그럼 n은 뭐가 되고요? 정수가 되고요. 알파는 0에서 1 사이. 두 개가 갑자기 이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여기다 로그를 취했더니 갑자기 요거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여전히 봐봐. 여기 있는 요 n은 어디서 왔어? 요 n은 어디서 왔니? 여기서 왔지. 여기서 왔지. 여기서 왔지. 여기서 왔지. 여기서 왔지.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바뀌었겠어? 안 바뀌었겠어? 안 바뀌었겠지.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뭐겠어? 요 녀석의 자릿수를 의미할 수밖에 없겠군요.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는 어디서 왔니? 알파는 사실 0. 얼마 되는 지금 소수 부분일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그 값은 로그 a에서 왔지. 로그 a. 여긴 얘가 한 자리 수였기 때문에 몇 점 몇몇 3.14 이런 수였기 때문에 여긴 얘가 0. 몇몇으로 바뀐 거잖아 지금. 그럼 얘는 여기서 왔지. 그럼 여기는 요 a라고 하는 값은 여기서 왔고 여기서 왔고 여기서 왔고 여기서 왔지. 그러니까 여기는 요 알파는 로그 a로 바꿔주기만 한다면 알파를 로그 a로 바꿔주기만 한다면 그 a를 가지고 나는 뭘 얻을 수 있겠다? n의 숫자 배열을 얻을 수 있겠다. 이해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결론이 되는 거야. 이게 처음 너희한테 써줬던 거죠. 그치? 처음. 다시 봐봐. 그래서 일단 n이라고 하는 게 a 곱하기 10의 n제곱이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여기는 요거 있지? 요 사실. 다시 봐봐. 얘가 숫자 배열을 의미해요. a가 a.bcd 이렇게 a가 1에서 10 사이였을 때 숫자 배열을 의미하게 되고 n은 자릿수인데 여기서 n은 뭐였어? 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n 더하기 1자리다. n이 0보다 작으면 소수점 안에 절대값 n번째 자리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지? 됐어? 그럼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쓱 바꿔서 다시 한번 이제 최종 해석. 요거까지 이해하면 오늘 얘기는 끝입니다. 되나요? 자, 이제 로그 n을 n 더하기 알파라고 했어요. 라고 했을 때 n은 로그 n의 정수 부분이며 그렇지? n은 로그 n의 정수 부분이며 그 n이 하는 역할은 n의 자릿수를 의미하게 될 거고 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n은 n 더하기 1 자리의 수가 됩니다.
n이 0보다 작으면 n은 소수점 아래 절대값 n번째짜리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라고 하는 건 로그 n의 소수 부분, 알파라는 거는 로그 n의 소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여기 있는 이 알파가 하는 역할은 숫자 배열을 나타내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요 수가 0. 얼마 얼마의 수였을 텐데 그 얼마 얼마라는 숫자 배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알파 값을 로그 a로 바꾸었을 때 알파 값을 로그 a로 바꿨을 때 그 a라고 하는 게 a.bcde라고 하는 이런 숫자 배열을 갖게 된다면 여기 있는 요 n이라고 하는 수는 a, b, c, d라는 숫자 배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면 사용 로그에 대한 얘기는 끝입니다. 되나요? 봐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잘 봐봐. 그럼 여기서 이게 있잖아. 우리가 상용 로그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상용 로그는 결국은 뭘 해낼 수 있어야 되냐면 이건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계산으로도 어느 정도 풀리긴 풀려요. 그러니까 계산과 해석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를 토대로 여기 있는 얘를 구해주세요. 여기 있는 얘를 상용 로그 값을 구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로그 뭐야? 63400이라고 하는 여기는 얘를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잖아 지금 현재. 이거를 첫 번째 계산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로그 63.4 곱하기 여기서부터잖아. 하나, 둘, 세 개죠. 10의 세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3 더하기 로그 뭐가 되겠어? 63.4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얘는 3 더하기 1.8021이 될 테니까 얘는 4.8021이 됩니다. 라는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뭘 가지고 푼 거예요? 계산을 가지고 푼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가 됐어? 두 번째, 얘를 해석을 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해석을 가지고 풀어봅시다. 해석을 가지고 푸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는 숫자별이 뭐지? 634. 얘는 숫자별이 뭐지? 634. 숫자별 두 개 똑같네. 그러면 얘는 소수점이 몇이겠다? 소수 부분이 얼마겠다? 0.8021이겠다. 왜? 소수 부분이 똑같아. 숫자별이 똑같으니까 소수 부분이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이런 느낌이고 여기 얘는 몇 자리 수예요? 총 5자리 수죠. 5자리 수니까 정수 부분은 4일 수밖에 없겠죠. 얘는 4.8021이 될 수밖에 없군요. 이게 해석입니다. 느낌이 좀 다르죠. 오케이? 2번 문제도 마찬가지.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겠어? 정수 부분이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세 번째 자리 처음으로 0이 하는 수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소수 부분은 0.8021이 될 거야.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는 얘의 로그 값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이게 뭐 하는 거야? 해석을 가지고 푸는 느낌이야. 이해됩니다? 여기도 봐봐. 여기는 이 숫자가 1이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얘가 두 자리 수였기 때문이겠지.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궁금해요 라고 한다면 얘는 로그 뭐가 돼요? 0.634의 세제곱이니까 3을 앞으로 빼버리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 값을 계산하고 싶어.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0.8021이 될 거야. 로 계산해주면 되겠네.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고 숫자 배열은 똑같으니까 이게 될 수밖에 없겠네. 이게 해석으로 푸는 느낌이에요. 계산으로도 풀 수 있고요. 해석으로도 풀 수 있고 이런 문제는 계산과 3이 나갔잖아. 계산과 해석이 같이 그냥 버무려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풀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얘를 해석으로 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러니까 상용 로그라고 하는 그 개념 있잖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그다음에 숫자 배열과 자릿수라는 그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랑 할 수 없는 거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는 요 해석 능력을 너희가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밑에다 다시 이렇게 써놓을 테니까 너희가 다시 한번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을 너희가 해석으로서 지금 선생님이랑 똑같은 답을 한번 내보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좋습니다.